Hey everybody, it's Steve from Asian Boss. North Korea is arguably the most isolated and secretive nation on the planet, and chances are you probably have no idea what's going on there other than what you see on the news from time to time. So what do? We come up with a whole bunch of stereotypes about North Korea and we start criticizing and ridiculing them. But in the process, what may get forgotten is the people of North Korea. In that spirit, we're able to interview a couple of young North Korean defectors to hear their stories. Given the importance of this topic, we're gonna separate this interview into two videos. In this video, you'll get to hear what life is actually like in North Korea. Now, some of their stories might be disturbing to some viewers, but we didn't edit them out on purpose because we think it's important that their voices be heard. So I hope that you really pay attention and listen to what they have to say.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맙죠. 저를 비롯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정확하게 좀 북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네. 탈북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저 12살에 탈북했어요. 북한을 떠난 연도는 2001년도가 되고요. 중국에서 4년 체류했고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지금 만 10년이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탈북할 결정을 하신 건가요? 가장 큰 거는 그거였어요. 언젠간 나도 굶어 죽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김정일이가 정권을 잡으면서 북한에 이제 대대적으로 식량난을 겪었고 거기서 이제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300만 명이 굶어 죽었고 그걸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다 체험을 했고 직접적으로 1990년도 들어가지고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기가 있었어요.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그때 저희 마을에서도 3분의 2가 굶어서 죽었어요. 그때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다 굶어서 죽은 거예요. 정부에서 줄 게 없으니까. 네, 정부에서 안 주니까. 직접 굶어 죽는 사람을 본 적도 있어요? 저는 제 옆에서 2살 어린 여자아이가 굶어 죽었어요. 근데 사람이 죽을 때요, 파리가 먼저 알아봐요. 숨이 붙어 있는데 이 사람이 죽을 사람이다 라고 판정 짓는 게 마치 그 지진이 일어나면 쥐나 이런 그 동물들이 먼저 달아나듯이 어쩌면 파리가 먼저 알아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네, 눈과 콧구멍, 귀, 입, 항문 이런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이 새카맣게 달라붙어요.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나도 그 모습이 그 상황에 놓여지지 말라는 법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당시에 또 어머니가 이제 중국으로 몇 번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중국 간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 나섰다. 중국에서 그러니까 생활하기 전까지는 중국이 최고의 천국이었죠. 저는 계속 늘 페트병의 그거를 경험을 계속 얘기하는데 북한에 있을 때 저는 새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었는데 새아버지가 술을 좋아했어요. 근데 당시에 술값이 일반 성인 5명이 한 끼를 어느 정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값어치였어요. 겨울 때쯤 되면 북한은 일단 전기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전 또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전기가 아예 없어요? 전기를 1년에 몇 번 못 줘요. 이제 1월 1일이나 왜냐면 그거 1월 1일을 왜 주냐면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신년사를 듣기 위해서. 그래서 그 TV를 시청하라고 해서 전기 주기도 하고 그다음 전기가 없이 생활을 어떻게 해요? 등잔 이제 석유를 심지를 넣어서 태워서 그런 등잔 그런 상황에서 살다 보니까 밤에 이제 술심부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얼음판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얼음에 불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 아무리 조심을 해도 한 1년에 4번 정도는 깨요. 아버지한테 혼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 값어치를 내 부주의로 인해서 그 5명이 먹을 수 있는 그 값어치를 날렸다라는 어떤 자책감에 너무나 괴로웠었거든요. 그래서 한이 맺혔던 게 안 깨지는 병이 있으면 나한테 하나만 다오 이랬었는데 그걸 이제 라진선봉 북한에 이제 개방한 곳 한 곳인데 거기면 이제 엄마 따라 장사를 따라갔다가 보게 됐어요. 페트병을. 아 이런 병이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사려고 했는데 값어치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못 가졌어요. 여튼 그 병이 존재한다는 걸 알았는데 두만강을 건널 때 두만강의 그 쓰레기 무덤에 페트병이 굴러다니는 거예요. 너무나 쇼킹했고 근데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이니까 그걸 줍는 순간 이제 브로커가 저기 새 거 많다고 갈 때 새 거 주겠다. 정말이네 하고 하면서 그때서야 버리고 이제 갔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럼 중국 가기는 쉽나요? 아니요, 전혀 쉽지가 않죠.
일단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고 탈북하려면은 네. 어디 무슨 뭐 담을 넘거나 그래야 돼요? 아니요. 탈북할 때는 두만강이라고 있어요. 강 하나 사이에 북한이랑 중국이 있거든요. 두만강을 건너거나 압록강을 건너야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배 타고서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탈북할 때 겨울에 탈북했어요. 2월달 탈북하는데 북한 엄청 춥잖아요. 그래서 2월달에도 막 얼음이 이렇게 꽝꽝 얼어 있거든요. 아 그냥 그걸 걸어가는 네, 그냥 걸어갔어요. 네, 그럼 그거를 누가 이렇게 보고 있어서 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북한 군인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땅 속에 있어요. 총구만 이렇게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 탈북할 때 그 군인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언제 쏠지 모르잖아요. 네, 모르죠. 그러니까 엄청 위험해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군인들한테는 돈을 다 주고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탈북을 할 거니까 그때는 총 쏘지 마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리고 넘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엄두를 못 내는 이유가 그 탈북을 3번 시도하면은 3번 시도하다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총살을 당하게 돼요. 공개 처형이라고 하는데요. 공개 처형이라는 건 뭔가요? 공개처형은 이제 북한 체제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위반했을 경우 그것이 이제 좀 엄중할 경우 그러면 이제 공개처형을 하는 것이고 공개처형을 하게 되면 모든 국민들이 나와서 봐야 돼요. 뭐라고? 방송을 해요. 방송을 하면서 오늘 몇 시 몇 분 여기서 총살 그거 있으니까 다 나오라고. 근데 11살 이하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12살부터는 모든 사람을 다 봐야 돼요. 아 보기 싫어도 네, 봐야 돼요? 무조건 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12살 때 12살 되던 해 그때 봤거든요. 제명은 그거였어요. 탄광에 어느 그 선, 그 구리선, 그 굵은 거를 그걸 이제 몇 메터를 잘라서 중국에 밀수를 해서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처형에 당했던 그 사람은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그리고 국가에서는 배급을 안 주고 그래서 탄광의 일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은 굶어 죽으니까 그걸 이제 가장으로서 충실한 거죠 사실은. 그거를 이제 물론 국가의 재정에 손댄 건 맞지만 근데 총살감이냐라고 했을 땐 전혀 아닌데 그 군 사람들이 다 나와서 봤었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다 봅니다. 심지어 이제 저는 이제 공교롭게도 또 그 가족 옆에서 그걸 지켜봤는데 일단 아내는 그 단두대에 묶여있는 남편 보면서 바로 실신을 했고 그다음 제 지금 어렴풋이 기억으로는 오누이였는데 오빠하고 여동생이었던 것 같은데 여동생은 이제 아버지 울부짖다가 걔도 그 친구도 실신하고 그다음 단두대 한 명을 묶어놓고 4명이 총을 쏴요. 그래서 연발로 쏴요. 그것도 따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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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쏘는데 총에 맞는 사람도 그때 처음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요것이 단두대라고 치면 이 단두대에 사람을 한 명을 묶어요. 그러면 머리, 목, 가슴, 허리, 무릎, 발목을 쏘는데 그래서 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탁탁탁탁 꺾여요. 네. 머리 쏘니까 이제 머리 위에 이게 싹 어디 간지 없고 이제 뇌가 푹 나오고 그리고 가슴을 쐈는데 피가 이제 분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를 쏘는데 허리가 꺾이고 그래서 뇌가 드렁드렁 매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릎 쏘니까 완전히 이렇게 똥 말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쌀마대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서 그 발목에 묶인 끈을 칼로 끊어서 쏙 넣고 묶어서 어디론가 싣고 갔었어요. 북한에서는 그걸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죄를 지면 이렇게 죄값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마라. 당의 용도에 따라라. 이거거든요.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죄인을 보고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처벌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도 그런 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공개처형은 계속 지금도 암암리에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걸 보고 온 증언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 이런 이제 계속 탈북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나요 여기에 대해서? 그냥 그래 하려면 해라 그렇게 내버려 두는 상황인가요? 지금? 아니죠. 김정일이 이렇게 통치를 할 때는 그 탈북해가지고 걸린 사람은 걸린 사람만 총살해라 이거였거든요. 지금은 김정은이 지금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제는 한 명 걸리면은 온 가족이 다 죽어요. 4대를 죽입니다. 4대를.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엄마, 아빠, 거기에 또 딸, 아들, 그리고 사촌까지 죽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탈북을 못하죠, 사람들이. 사람들이 막 정부에 대한 불만 같은 걸 가지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당연히 불만 같은 거 가지죠. 막 시위 같은 것도 생겨요. 시위를 해요? 네. 근데 시위가 1시간, 2시간 후에 다시 사라져요. 왜요? 왜냐면은 그 군인들이 이렇게 막죠. 시위를 못하게 시위를 막고, 뭐 한국에서는 뭐 서울에서 부산 그냥 갈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렇게 여행증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야만 다른 뭐 서울에서 부산 간다면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지역을 못 가다 보니까 시위를 해도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시위해도 바로 사그러들어요. 북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그냥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삶에 만족하고 산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가요? 그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아무리 힘들고 못 먹고 해도 사람들이 다 웃어요. 진짜요? 항상 웃으면서 살아요. 네. 많이 웃는다고요? 네, 진짜 많이 웃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좀 잘 살고 그 풍족한 나라일수록 좀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왜냐면 생각할 게 많으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못 살아도 서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막 진짜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지내거든요. 혹시 개인적으로 모를 수도 있지만 그 북한 사람들의 수입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저희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달에 제가 오기 전에는 한 달에 5,000원을 받았었습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라든지 그건 없어요. 그 시스템 마비된 건 오래됐고요. 배급 체제가 이제 무너진 건 오래됐어요. 보면은 쌀이 1kg에 3,000원입니다. 그래가지고 1kg가 마른 게 아니잖아요. 1kg가 요만큼이죠. 그래서 그 요만큼이 3,000원이니까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도 저희 언니들이 하는 얘기가 그 쌀 먹는 날은 오직 자기 생일 때 이렇게 쌀밥을 해가지고 밥 먹고, 근데 생일인 사람만 쌀밥 먹고 다른 사람들 그냥 보고만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축하해주는 거지. 아이고 맛있게 먹었어 뭐 이러면서. 지금 약간 믿겨지지가 않는데. 네. 뭐 한국에서는 그냥 뭐 흔하잖아요, 쌀밥이. 오히려 쌀은 다이어트 안 좋다고 안 먹죠. 맞아요. 너무 살찐다고 안 먹잖아요. 근데 네. 북한에서는 없어서 못 먹죠. 원래는 장사를 못 했었거든요. 왜냐면 다 나라에서 돈도 지원하고 밥도 주고 했으니까 장사를 못 하겠었는데 90년도부터는 장사도 시작하겠어요. 왜냐면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북한은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고, 그러나 실제 주민들의 생활은 시장에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게 공산주의잖아요. 네. 근데 그 공산주의 안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자본주의가 생기는 느낌? 그렇죠. 내막은 완전히 자본주의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자본주의화에 되어 있다라는 걸 몰라요. 근데 그 속에서 북한 주민들이 가장 갈망하는 게 외부 정보예요. 그 외부 정보를 어디서 접하나? 이거 CDR. 네. 네. 지금은 USB로. 그래서 한류가 이제 유입이 된 거죠. 보면은 이게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잖아요. 네. 그럼 2-3개월 후에는 그 CD로 구워져요. CD로 이렇게 북한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 누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 중국에서 무역하는 사람들이 사가지고 들어오면은 북한에서 되게 비싸게 이렇게 팔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 걸리면 어떻게 돼요? 걸리면 안 되죠. 걸리면 안 되죠. 예, 아오지 탄광으로 직행이죠. 그러니까 걸리지 않고. 그래서 그 드라마 볼 때도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 방문 다 걸어놓고 네. 창문에 그 커튼 닫혀놓고 불빛 새어나가지 않게, 그리고 또 그 TV에다가 이불을 이렇게 탁 덮어놔요. 그리고 이렇게 숨어가지고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보고 신고를 할까봐. 그래서 위험하니까 문 다 걸어놓고 그래서 그렇게 봤어요, 드라마를? 네, 그렇게 봤죠.
근데 그렇게 보는 게 더 짜릿하고 걸릴까봐 있잖아요. 막 초심초심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더 짜릿하고 더 재밌었어요. 한국 드라마 볼 때 그 정도면 예를 들어서 뭐 야동 같은 거 뭐 큰일 나겠네요. 야동 장난 아니죠. 북한에서 야동을 황색 비디오라고 해요. 네. 근데 보면 야동을 찍는 사람 있잖아요. 감독이랑 네. 스텝 그리고 배우들은 야동 찍으면 아예 사형이에요. 죽어요. 찍으면 죽어요. 그리고 보는 사람들도 안 되는데요. 그 야동 보는 사람들도 이렇게 아까처럼 막 창문 다 쳐놓고 그냥 TV에다가 이불 확 덮어놓고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봅니다. 결국에는 한국 드라마랑 야동이 같은 수준이네요. 네, 그렇죠. 야동이 조금 더 심하죠. 네. 그러면 한국에서 그런 정보를 많이 듣는다면 이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한국은 거지들이 들끓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예. 예, 거지들이 들끓고 있고 자본주의들이 이제 판을 치는 세상인 줄 알고 있었고 지금 친구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안고 오는 거죠. 여기 오면 내 노력만 하면 할 수 있다. 옛날에는 저는 먹고 살기 어려워서 굶어 죽는 게 억울해서 탈북을 감행했다면 지금의 북한의 주민들은 굶어 죽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먹고 살아요. 이제 그런데 왜 탈북을 하냐면 자유가 없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무슨 꿈을 꾸는데 꿈을 펼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답답하고 억울하고 화난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엔 괜찮은데 갑자기 그게 왜 이제 불만이에요? 그게 이제 어떤 아주 외부의 영향을- 예리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세대 때 이제 식량난을 겪으면서 탈북을 하게 되고 탈북을 하면서 중국 땅을 가게 되고 중국 땅에서 세상을 보게 되고 세상을 보게 되면서 본인들이 지금까지 보고 듣고 느꼈던 것이 다 가짜라는 걸 알게 되고 그거를 이제 가족들한테 정보 유입을 하고 그러니까 입소문이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변화하게 되면서 이제 그 정권에 대한 어떤 신뢰가 바닥이 난 거죠. 지금 최근에 네.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들을 방법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핸드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핸드폰이 중국 핸드폰이에요. 네. 중국 통신사를 쓰고 중국 핸드폰을 북한에 보내줘가지고 그 중국 핸드폰으로 이렇게 저희가 통화를 가능해요. 거기 그럼 네네. 그 북한 사람들도 휴대폰이 있어요? 네, 휴대폰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북한 휴대폰 쓸 수 없어요. 왜냐면은 북한 휴대폰은 모든 게 다 녹음이 돼요.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남한이랑 전화 통하는 거 들키면은 그냥 다 온 가족이 다 죽는 거거든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 산을 2개, 3개 정도 이렇게 넘어가지고 가서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하는 거예요. 막 4km씩 막 걸어가가지고 요즘에 또 홍수가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집을 싹 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홍수 난 후로부터는 연락이 안 돼요. 저희 북한의 가족들이랑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북한 사정도 잘 모르고 있고 지금은 가족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아직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한테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마냥 유린당하고 봉쇄되고 사람들의 사고의식이 닫혀있고 그 세뇌교육으로 인해서 거기서가 멈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다 똑같다. 그들이 아무리 폐쇄적인 속에서 살았어도 물론 저도 그 영향을 받았었지만 생각할 줄 알기 때문에 뭐 이제 좀 요즘 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만큼 많이 변화하고 있고 갈증을 느낄 줄도 알고 근데 이제 그 안에서는 이제 이러한 시스템으로 인해서 소리를 못 내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좀 아는 데 있어서 국제적으로나 이제 남한 사회나 좀 미흡하게 알고 있지 않나 그런 In the next video, you're going to find out how their lives have changed after arriving in South Korea. So stay tuned and make sure to subscribe to Asian Boss to be notified whenever we release new videos. Thanks for watching and see you in the next video.